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최희원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상승하며 거래에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 다시 한번 연중 최고점을 경신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상승하며 거래에 마쳤는데요. IT 섹터가 강했습니다. 이와 함께 나스닥 종합지수는 11,000선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오늘 시장 우리에게 어떤 찌릿한 시그널을 보낼까요? 지금 바로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에는 네 분의 전문위원님께서 대기 중이십니다. 이주연 위원님, 김광만 전문위원님, 최충성 전문위원님, 그리고 김선윤 전문위원님께서 대기 중이신데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셔서 이 옆에 있는 채팅방에 원하시는 질문들 남겨주시면 되고요. 더불어서 문자를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과 비중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 분위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이시죠. 정재훈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위원님 간밤에 증시 3대 지수 모두 다시 한번 상승하며 거래 마쳤습니다. IT 쪽이 강했는데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예, 미국 시장이 좋으니까 한국 시장도 일단 시작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미국 시장이 좀 괜찮게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어요. 특히나 IT 쪽 섹터들이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뭐 한국 시장도 일정 부분은 좀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뭐 한국 시장도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이제 금요일이고 주말을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중국 쪽에 또 한마디 좀 했었죠. 중국 쪽에 상장했던 기업들, 그런 기업들에 있어서의 제재 조치가 좀 나왔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상승 시도가 좀 나오는 것보다는 좀 숨고르기가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공격적인 뭐 그런 전략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여전히 이 시장의 흐름들은 지수보다는 종목에 좀 초점을 맞추는 뭐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거래소 쪽 같은 경우는 대형주 쪽에 있어서의 순환매가 여전히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지수를 좀 잠깐 보시게 되면 코스피 지수예요. 코스피 지수를 보게 되면 지수가 이제 2019년도의 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제 업종별로 좀 보게 된다라면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미 올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어요. 그리고 이제 중형주 같은 경우는 아직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소형주는 조금 더 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월봉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좀 더 확연하게 좀 드러납니다. 20개월선을 돌파해줬고 60개월선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대형 섹터들을 좀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20개월선이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반면에 중형주 섹터들 같은 경우 아직 60개월선을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소형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대형주 쪽이 조금 더 유리한 그런 전략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대형주 쪽에 있어서 이 순환매의 흐름들은 좀 계속적으로 좀 나와줄 것 같아요. 거의 이제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된 상황에서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서서히 나오겠죠. 그러면 경기 민감주들에 있어서의 순환매는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쪽과 IT 쪽에 있어서의 순환매 흐름들은 좀 계속적으로 좀 나올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사실 코스닥의 시가총액 종목군들의 상위에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제약바이오 쪽이 좀 많이 포진이 되어 있어요. 지금 1위부터 뭐 10위권 내에서 거의 대부분이 제약바이오 쪽에 있어서의 포진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틈틈이 보고 있는 건 뭐 에코프로비엠 정도 보여주고, KMW, 뭐 2차 전지 쪽과 5G 쪽에 있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제외하게 되면 상위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쪽에 좀 포진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이들 종목군들이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되면 지수도, 코스닥 지수도 좀 밀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재료가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 순환매의 흐름들은 좀 계속적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IP 섹터 같은 경우도 정부 정책 수혜주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뭐 삼성 쪽에 있어서의 투자에 대한 얘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순환매는 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특히나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이 흐름들을 보게 되면 이제 향후에 대한 기대감이죠. 뭐 3분기와 4분기 혹은 내년도 시장에 있어서의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리대가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 시장은 경기 회복에 따른 실적 기대감, 이 부분들이 좀 작용한다라고 좀 한쪽 측면에서는 봐야 되고, 또 한쪽 측면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처럼 고성장을 해 나가는 그런 종목군들에 있어서의 추세적인 대응,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사실 주도 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 뭐 2차 전지 쪽이라든가 혹은 제약바이오 쪽 섹터들, 뭐 제약바이오는 좀 최근에 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많이 올라갔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눌림목을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 눌림목을 이용해서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IT 쪽 섹터가 좀 상당히 광범위하죠. 휴대폰 부품주들도 있고 반도체 장비, 부품, 소재 뭐 이런 쪽도 있는데 국산화, 소재 국산화에 대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다만 이제 많이 올라갔던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정을 좀 기다려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종목장은 진행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 장세가 이어진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시장의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되겠습니까? 우선 경기 민감업종 쪽에 있어서의 순환매는 좀 지속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최근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뭐 대형주들이나 뭐 우량주들을 좀 보게 되면 단연 꼽히는 부분들이 현대차와 기아차예요. 현대차와 기아차가 최근 들어서 상승의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현대차를 좀 보게 된다라면 14만 원대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이미 한 마디의 목표치가 좀 도달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매물 소화기가 좀 거쳐줘야 되는데, 이렇게 움직였던 이유를 좀 보게 되면 주당 자산 가치를 좀 볼 수가 있어요. 주당 자산 가치가 0.5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PBR로만 따져보게 된다면, BPS 청산 가치로만 따져보면 주당 받을 수 있는 가격이 약 한 25만 원대 중반이에요. 근데 주가는 14만 원대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저 PBR 종목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격 메리트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두 번째는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실적이 돌아설 것이다, 뭐 자동차 판매에 대한 증가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상승에 대한 흐름들이 좀 나오는 건데, 저 PBR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럼 가격 메리트로 좀 볼 수가 있을 거고, 그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는 부분들은 중소형주들이나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쉬어가는 흐름들이 전개가 됐을 때 이러한 그 가격 메리트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뭐 현대차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건설주들도 마찬가지예요. 건설주들 대림산업 같은 경우도 주당 8만 5천 원 부분에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주당 자산 가치가 15만 원대 후반이죠. 0.5배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부분들은 정부 정책적인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 부동산 쪽에 있어서 이 주택 보급이 좀 상당히 늘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은 SOC 사업에 있어서의 기대감, 이러한 부분들로 해서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저 PBR 종목군들, 뭐 건설주라든가 이런 분들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대부분의 뭐 대림산업뿐만 아니라 GS건설도 마찬가지예요. GS건설도 27,000원짜리대 거래가 되고 있지만 주당 자산가치는 5만 원입니다. 그럼 거의 뭐 반가격 정도의 평가를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한 순환매가 좀 나와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정부 정책적으로 보게 되면 OCI 같은 경우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몇 번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OCI도 6만 원대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주당 자산가치가 10만 원 부분이에요. 물론 이 기업은 적자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큰 발목을 좀 잡는 그런 부분들인데 내년도의 전망은 일단 턴어라운드를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친환경 쪽에 있어서의 관심이 좀 집중이 되고 있다라면 OCI도 이제 바닥을 탈피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다라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 조정을 좀 받았을 때 이들 업종군들, 저 PBR 종목군들을 관심 있게 좀 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물론 이 부분들에 있어서 관심주로 보는 건 아닙니다. 이 종목군들 좀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 PBR 종목군들이 이들 종목군들뿐만 아니라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봐도 포스코 같은 경우도 볼 수가 있을 건데, 포스코 같은 경우도 주당 자산 가치로만 따져보게 되면 지금 주가가 20만 원이지만 지금 BPS가 52만 원대예요. 그럼 반값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러한 종목군들의 순환매는 충분히 좀 나와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현대제철도 마찬가지고요. 현대기아차가 움직이게 되면 포스코보다는 현대제철이 좀 더 빨리 움직일 거예요. 그 이유는 현대기아차 자동차 판매가 많이 늘어나게 된다라면 현대제철 걸 쓰겠죠. 그러한 기대감까지 좀 작용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러한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저 PBR 종목군들 순환매를 좀 봤을 때는 관심 있게 좀 보자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주도 섹터 같은 경우는 순환매가 좀 계속적으로 나와주지 않을까 싶어요.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업종 내에서 좀 순환매가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장비 쪽과 소재 쪽을 좀 나눠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장비 쪽 같은 경우는 최근에 대표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게 첨보를 좀 볼 수가 있죠. 첨보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물수화 과정을 좀 거쳐야 됩니다. 그 매물수화 과정을 거치는 걸 이용을 해서 매수 전략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소재 쪽 같은 경우는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뭐 이런 기업들 좀 있을 것 같아요. 포스코케미칼이나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인데, 그러한 종목분들 이렇게 소재와 장비 쪽으로 좀 나눠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동박 관련주들은 그렇게 많이 올리지 못했어요. 일진머티리얼즈나 이게 동박 쪽에 있어서 사업을 하고 있죠. 일진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오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분들 쪽에 순환매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5G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최근 들어서 좀 숨고르기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아직 끝난 부분들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면 그런 종목분들이 이제 모아가는 전략 좋아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전히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은 IT 쪽이에요. 소부장 쪽도 여전히 좀 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 그다음에 순환매가 좀 계속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메모리 쪽보다는 비메모리 쪽에 있는 장비주들이나 뭐 소재주 이런 기업들이 훨씬 더 지금 구간에서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소부장 쪽, 특히나 이 일본 쪽에 있어서 지금 기술력이 있어서 국산화에 하고 있던 그런 기업들, 그런 테마성의 종목군들이 있는데 뭐 모나미라든가 신성통상 뭐 이런 쪽보다도 사실 실질적인 수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들 종목군은 여전히 봐야 되고, 그다음에 메모리 쪽보다는 비메모리 쪽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관심 있게 좀 보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 쪽이 있는데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 매물수화를 좀 거치는 과정, 즉 바닥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종목별로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축소판이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바이넥스죠. 바이넥스는 이 방송 프로그램에서 몇 번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큰 폭에 좀 상승을 했지만 아직까지 끝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재료와 이슈들이 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임상 관련해서든가 라이센싱 아웃이라든가 이런 기업, 이런 재료들이 있는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종목군들 좀 찾아서 종목별로 좀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신풍제약과 최근에 급등했던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숫자가 찍히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한 발 물러서서 보는 전략이 좀 좋다라는 거, 그 분들 기억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급이 개선되는 그런 종목분들을 여전히 좀 봐야 되는데, 최근에 은 가격이 좀 계속적으로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고려 아연도 봐야 되겠죠. 상승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방송을 통해서. 근데 이제 매물사를 거치고 나서 전고점 돌파 시도가 좀 나와주려고 하고 있네요. 이러한 종목들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건강식품 관련해서는 콜마 B&H가 좀 괜찮아요. 실적도 좀 괜찮게 나왔었고, 마찬가지로 상승하기 전에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재차 상승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니까 이런 기업들도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8월 7일 금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한 가운데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나 IT 섹터가 강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다시 한번 11,000선 넘어선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우리 시장에서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한항공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호실적 발표했고 오늘 시장에서는 이 통신사들이 계속해서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함께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더불어서 CJ E&M과 스튜디오 드래곤 컨텐츠 종목들 호실적 발표했습니다. 오늘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 현재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나홀로 약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합니다. 57,900원대 SK하이닉스 강보합권 출발하고 있고 네이버 0.6% 상승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이 힘 받습니다. 0.7% 상승 78만 4천원대 그리고 LG화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대부분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는 가운데 어제 호재성 뉴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 자체가 자동차 업적으로 좀 옮겨가는 바람에 어제 시장에서 약세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힘 받으면서 강하게 출발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어제 셀트리온 1% 넘게 빠졌는데 오늘 보합권, 우선주도 보합권에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고 카카오 역시나 오늘 힘 받네요. 어제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는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상향이었기 때문에 어제 실적을 확인을 한 투자자들은 어제 시장에서 좀 매물들을 내놓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힘 받네요. 1% 넘게 상승합니다. 36만 9천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37만 원대 눈앞에 두면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 SDI 어제 좀 상승한 만큼 오늘 쉬어갑니다. 약보합권 현대차 오늘도 가네요. 1% 넘게 상승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인데 14만 6천 원대까지 올라오면서 강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양시장 현재 상승 중인데 코스피 시장 강보합권 2,35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40선에서 50선 뚫으면서 출발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3포인트 올려내면서 857포인트 오늘 양시장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좀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시젠이 어제 장중에 31만 원대를 뚫었습니다. 오늘 2% 넘게 빠지고 있는데 시젠의 경우에는 장중 변동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어제도 좀 마이너스가 나오기도 했지만 10% 상승까지 나온 상황이고 오늘은 2% 하락으로 출발합니다. 오늘 수급 상황 함께 보시면서 이 주가 흐름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HLB는 약보합권 84,400원대, 헬스케어 0.68% 상승하면서 오늘 10만 3천 원대까지 진입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약은 현재 강보합권, 에코프로비임 1% 가깝게 뜹니다. 15만 4,300원대에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은 계속 갑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네, 오늘 제넥신 1% 강세, CJ E&M 1% 가깝게 상승합니다. 어제 4%가 넘게 올랐습니다. CJ E&M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얼만큼 힘 받는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KMW 약보합권, 알테오젠도 약보합권, SK머티리얼즈 약보합권에서 1위부터 10위까지 대부분 혼조세로 거래를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주연 전문위원님과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이 현재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좀 매도 포지션 나타내면서 오늘도 시장 개인들의 힘으로 오르면서 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시장 분위기부터 좀 종목들까지 함께 전해주시죠. 네, 금일 미증시 전일 매우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강세장의 추세가 이제 상승인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지수는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증시 역시 이제 지금 지속적인 상승세에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현재 상승각을 한 단계 높이는 그런 흐름인데요. 추세대 상단을 현재 이제 돌파를 하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흐름이 지속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전 고점까지 2,500포인트, 2,450포인트 정도까지 무난하게 그냥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강세장이기 때문에 매매에 계속 참여를 하셔야 되고요. 이러한 이제 추세대 저항을 갖다가 돌파하고 올라가게 되면 단기적으로 시세가 굉장히 강하게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지금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약 한 2,360포인트 전 고점에 이제 저항이 이제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을 돌파할 가능성 미증시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국내 증시 역시 상승세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2,500포인트에서 신고가 부근인 2,600포인트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고가권으로 가면 갈수록 지수가 상승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이제 리스크 관리를 염두에 두시고 조금 시장에 참여할 때 현금 보유를 조금씩 더 늘린다든지 비중 조절을 하면서 그런 리스크 관리는 지속적으로 필요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지금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전반적으로 실적 관련주들 좋고 그리고 각 섹터별로 지금 수급이 분산돼서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어저께 강하게 상승이 나왔고 오늘 역시 지금 전고점 신고가 돌파하는 종목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속적으로 IT 섹터 그리고 제약 바이오 섹터들 바닥권에서 순환매 돌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원분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께서 문의를 주시는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 캠시스 노트 20이랑 디폴드 이런 거 이제 카메라 모듈 공급을 하는데 이거 이제 매수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 이렇게 문의를 주셨어요. 캠시스 같은 경우 지금 상당히 괜찮은 흐름입니다. 지금이 약간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는 이 고점 때 이제 저항 추세선을 살짝 돌파를 해두고 추세를 이제 상승으로 계속 유지를 해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 지금 제가 봤을 때 캠시스는 한 2,400원대가 굉장히 강한 저항 구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구간을 지금 다시 돌파를 한다고 하면 주가는 한 3,700원까지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 종목의 실적을 한번 보게 되면 1분기에 이미 8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어요. 전년도 1년간의 영업이익이 160억 정도였고 그 전년도 그러니까 2018년도, 2019년도 2년 정도 약 16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었는데 올해만 1분기에 벌써 80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이제 코로나가 있던 시점에 달성한 실적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신규 폰들이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실적은 앞으로 더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캠시스의 주가는 분명히 실적과 함께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정고점 정도까지는 N자 상승 차트 상향 봤을 때도 N자 상승으로 충분히 상승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이러한 N자 상승으로 약 한 3,700원 정도까지는 이 저항까지는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매수하기에 괜찮다 생각이 들고요. 분할로 매수 접근을 해보신다면 결과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손절가는 또 잡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전고점 이제 여기 박스권 돌파를 했으니까
3,150원 정도의 손절가를 잡으시고 이 종목 지금 상승 추세대 흐름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추세를 유지하는지 보시고 꾸준히 이 추세 이탈하지 않는다면 조정 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한다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3,400원 저항대 돌파하면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흐름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문의 주신 그 종목이 CJENM인데 CJENM의 이제 실적이 2분기 뭐 영업이익이 전년 뭐 동기 대비해서 뭐 24.2% 하락해가지고 좀 걱정이 되시는 부분이 있나 봐요. 그래서 주가 전망 어떻게 예상하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지금 뭐 엔터주들이 지금 차트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 이제 주가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락 트렌드에 있었습니다. 하락 트렌드에 있고 주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저는 이제 바닥은 거의 이제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코로나19라는 영향으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지금 경제 봉쇄가 풀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주가에 좀 괜찮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영화사 보유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실적이 조금씩 괜찮아지겠죠. 중국에서는 이제 영화관 봉쇄됐던 부분도 이제 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CJENM이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컨텐츠들에 대한 컨텐츠에 대한 그 단가 공급 IPTV들이나 이제 이런데 공급하는 부분들의 단가가 좀 높아지는 그런 지금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상 중인데 그게 이제 또 높아지게 되면 앞으로 실적 더 괜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고 지금보다 더 나쁜 상황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기 하락 추세대를 지금 돌파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추세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때 이제 돌파 못하면서 급락이 나왔는데 코로나로 이번에는 이 저항권, 박스권 상단이 될 텐데 여기를 돌파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지금 현재 저점 구간, 최근에 이제 7월달 들어서 조정 나오는 구간에서 이 저점 구간에서의 기관의 매수세가 두드러지게 들어왔다는 부분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바닥권에서의 외인과 기관들의 매수세 나온다는 부분은 앞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꽤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이 상당히 좀 큰 종목이라서 뭐 강한 탄력이 나오거나 이런 부분은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현재 주가 흐름 굉장히 괜찮고요. 이 전고점이 13만 1,000원 정도의 그 박스권 돌파한다면 14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만 원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저항 추세선을 돌파한다면 이 종목은 뭐 한 16만 원대까지도 상승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 저점 매수 관점으로 음봉 나올 시에 분할 매수로 천천히 빠른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 시 천천히 매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중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면 좋은 결과 있으리라는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문의 주시는 이제 경농인데요. 경농 그 태풍이랑 이번에 그 장마철에 비가 너무 많이 내리면서 지금 뭐 이쪽 테마주들 폐기물 관련이나 아니면 이제 농업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좀 장마 테마로 해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어저께 이제 급등이 나왔었죠. 이건 매수 시그널로 어떠냐 물어보셨는데 저는 이 종목은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는 목표치에 벌써 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 구간을 추가적으로 더 돌파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래량이 너무 많이 좀 터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주봉상 보게 되면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지금 급등 이후에 단기적으로 들러붙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 뭐 조정 시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뭐 단타를 친다든지 단기적으로는 반짝 반등하는 걸 노릴 수 있겠지만 현재 이 종목이 그 N자 상승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바닥권에서 상승한 폭을 계산해 보면 거의 뭐 목표치 이상으로 도달을 했다. 그리고 거래량도 많이 터졌다는 부분은 분명히 고점에서의 물린 개인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는 것을 그냥
짐작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18,000원대 저항권인데 이 저항권을 돌파를 해주고 차라리 이후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기술적으로 본다면 하락세대는 이제 일단 돌파를 해놨지만 최소 이 종목이 15,000원 정도까지의 조정이 나온 이후에 그때 가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경론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김광만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도 세 가지 종목 같이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솔브레인 홀딩스예요. 이거를 지금 현재 보유 중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매도 타이밍을 좀 잡고자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요. 일단 솔브레인 홀딩스는 뭐 최근에 그 거래 정지가 되었다가 그 재상장 일단 그 기업 분할로 일단 잠깐 정지 당했다가 재상장해갖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한가를 치고요. 오늘 또 급등이 이렇게 나와주고 있어요. 일단 이 종목은 그 솔브레인의 그 지주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또 그 2차 전지 소재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로 해서 테마가 많이 형성되어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솔브레인, 특히 이제 솔브레인 홀딩스가 많이 좀 재부각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다만 지금 현재 차트를 봤을 때 어제 상한가 치고 오늘도 한 20% 정도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종목은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상한가를 강하게 말면 좀 더 보유하시는 거 나쁘지 않아 이렇게 보이지만 이게 오늘 급등 이후에 좀 밀릴 수도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차익실현 그 밴드는 좀 정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처음 말씀드렸듯이 상한가 치면은 그냥 홀딩 하시고요. 한 72,000원 정도 현재 보유 중이시니까 72,000원 정도를 이탈을 하지 않으면 좀 더 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72,000원 정도를 이탈을 한다, 그럼 일부라도 좀 차익 실현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흐름이 워낙 좀 빠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참고하셔서 이 종목을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 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종목은 후성이에요. 일단 후성 이렇게 물어봐 주셨어요. 이 종목을 어떻게 지금 매수해도 되는가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요. 뭐 후성 하시면 뭐 다 아실 거예요. 이 종목은 일단 그 냉매가스 그리고 또 2차 전지 전해질 제품을 주로 취급하는 그런 회사예요. 최근에 그 2차 전지 관련해서 이 종목도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또 그뿐만 아니라 뭐 탄소 배출권 테마로 인해서 최근에 좀 많이 또 부각도 받고 있죠. 일단 후성은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그 2차 전지 관련해서 이 종목이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이 좀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좀 좋아하는 패턴인데 어제 저점 한 8,300원 정도가 강력한 지지선인데 이 선을 지지하고 장대 양봉,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좀 더 오히려 지금 조정이 매수의 구간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요. 그래서 일단 어제 수급도 좀 나왔습니다. 기관에서 43만 주 정도 나왔는데요. 이런 부분도 좀 체크하셔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 종목은 그 매수는 어떻게 하시냐면 어제 장대 양봉이 나오고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뭐 한 마이너스 0.5% 정도 그 마이너스 정도가 되는데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이 더 나온다면 대략 지지선은 볼리저 밴드 한 8,900원 정도가 단기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리고 이제 내일 정도 지지 조정이 나오면 오히려 한 9,000원 이하에서는 좀 모아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좀 중기적으로 좀 보셔라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굳이 손절 라인을 잡아드린다고 하면 한 8,600원 정도로 손절 라인을 잡아드리고요. 오늘은 일단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오늘과 내일 조정이 나오면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고 이게 한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면 장대 양봉 이후에 조정을 보여주고 추가적 상승을 보인다면 10,000원 정도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요. 따라서 이 종목은 분할 조정 시 분할 매수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파버나인이에요. 일단 파버나인은 그 TV, 특히 TV 쪽도 있고요. TV 쪽이 최근에 조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안 좋았었는데 대신 이 회사의 이제 성장 동력이 의료기 매출 쪽인데요. 의료기 쪽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의료기 사업 매출이 상당히 늘어날 것 같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파버나인을 단기적으로 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밀릴 때 매수가 좀 가능할 거라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어요. 현재 자리에서는 한 6,000원 정도가 단기적인 저항대가 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 저항대를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이 거래량이 좀 나와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져요. 한 며칠 전에 장대 양봉 이후에 좀 거래량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매물이 좀 보일 것 같다, 매물이 좀 나올 것 같다 판단이 되어지고요. 이 매물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거래량이 좀 많이 줄었는데 무조건 거래량 증가는 필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이 종목도 지금 매수 구간은 오히려 한 5,600원, 5,700원 정도까지도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 그때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너무 단기적으로 접근하시지 마시고요. 조정을 이용을 해서 한 5,700원 정도 이하에서 이렇게 밀리면 그때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고 6,000원 정도 돌파 여부를 보시고요. 6,000원 돌파를 할 때 거래량이 나오면서 같이 상승을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한 6,800원에서 7,000원 정도에 까지 한 목표가가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이 종목은 조정 시마다 좀 매수 관점에서 지켜보실 때 손절가에는 굳이 말씀드리자면 5,300원 정도를 손절 라인을 잡고 한 러프하게 한 접근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최충성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일단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 2분기 매출액 억대 최고라고 이제 하면서 일단 나오고 있는데 일단 매수 적기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현재는 눌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바로 진입을 하시는 것보다는 여기 상단에 지금 딱 부딪히고 좀 눌려가는 이런 반복되는 패턴을 좀 보일 거예요. 바로 지금 자리보다는 조금 눌렸을 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구간은 85,000원 정도 보시고 저 자리까지 열어두고 천천히 물량을 좀 모아 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고 상단 이제 90,000원짜리를 좀 넘겨줘야 이제 추세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체크를 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실적 시즌이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실적으로 기반해서 주가가 엄청나게 펌핑이 나오거나 사실상 그러진 않기 때문에 일단 그런 기대감들을 조금 버리시고 요즘에 이제 실적 관련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다가 바로 좀 눌려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단발성으로 좀 상승을 했다가 눌리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이 잘 나오는 건 좋지만 그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고 지금은 조금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차트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해가자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서현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서현 관련해서는 저도 이제 바닥권 한 3,000원 구간부터 계속 봐왔던 종목인데 일단 지금은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주가 전망 신고가 달성하면서 계속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더 보셔도 되나 이제 장기적인 그 매물 구간에 딱딱 다 지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12,000원 이상부터는.
일단 지금 자리부터는 비중을 조금씩 줄여서 일단 수익은 줄 때마다 좀 어느 정도 챙기시는 게 좋기 때문에 올려줄 때마다 좀 수익 시전을 대응을 하면서 끌고 가는 전략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익은 챙겨야 나의 수익이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보시고 지금 11,500원짜리 분봉까지 한번 체크를 해본다면 일단 11,500원, 11,000원에서 11,500원 여기 쿵짝쿵짝하는 이 자리 있거든요.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11,500원 자리를 좀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보여야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분 차트가 조금 밀리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일봉 차트는 조금 안정은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하단 11,000원 정도까지만 지지 여부를 좀 확인해 주시고 일단은 수익 실현 대응을 그 윗단에서 좀 진행을 하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대웅입니다. 대웅이라는 종목 어제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 일단 오늘은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술적으로 뭐 접근은 가능합니다. 다만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일 종가 정도, 자리 정도 들어 올려주는 모습, 여기 35,000원에 땅땅 부딪히고 있거든요. 일단 이 구간을 넘겨줘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조금 관망을 하시고 주가는 항상 상승만 하지 않습니다. 상승을 하고 눌렸다가 다시 상승을 하고 계속적으로 이런 패턴으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좀 관망을 하시고 눌린 자리에서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세 종목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어서 김선윤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선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자, 오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대한항공 세계 유일 흑자 비행을 했다라는 좀 소식이 있었어요. 지금이 진짜 매수 적기인가라는 이제 진짜 대한항공이 가는 건가, 이제 올라가는 건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좋은 흐름들이 이어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우선 대한항공 같은 경우가 어제 기관과 외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어요. 충분하게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했고, 그리고 오늘 시장에 좀 주목해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조금은 그래도 기관들이 생각이 있으시다면 매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지만, 출발부터 해서 약간 밀리는 게 안 그래도 조금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좀 생각을 좀 봅니다. 자, 그러면 근데 주가가 어디까지 갈 수 있나에 대한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흐름을 보자면 바닥에서의 이런 포인트들이 있었고요. 여기서 이제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와중에 큰 하락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자리에서 보자면, 제가 박스권을 하나 그려드리자면, 사실 이 자리는 깨고 하단 자리 깨고 내려가면서 매수가 들어왔던 자리였고, 다시 깨고 내려가서 다시 올라간 자리. 그러니까 출발이 사실 지금부터 시작해도 이거는 더 올라갈 수 있어 라고 볼 수 있는 자리긴 해요. 근데 새롭게 바닥 라인이 완성이 됐잖아요. 이렇게 완성된 상황이기 때문에 라인을 좀 더 다시 잡을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인을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면 우선은 전고점 포인트인 한 22,000원 정도까지는 큰 무리 없이 갈 수 있겠지만, 오늘의 이 흐름은 조정은 나왔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급하게 추격 매수 하시면 안 되고 조금 기다리셨다가 보유하시고 가져가시고, 또 새롭게 접근하신다면은 19,000원 아래에서 천천히 대응하시는 게 안전해 보여요. 오늘 외인들 바로 차익 실현 물량 던져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확 돌아온 건 아니다. 조심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상승은 합니다. 하지만 조정을 이용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LG U+입니다. 성장률 3분기 연속 업계 1위. 매수 시그널은 외인 기관 매수세 진행이 지금 최근에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좀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통신주들은 경기 상황과는 달라요. 그냥 밥 먹듯이 그냥 꾸준하게 그냥 내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냥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된다, 무슨 일이 좀 좋아진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업계 1위로 실적이 좋았다?
저는 의미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서로 치킨 게임이니까 사실. 그렇죠. 5G 관련해서 뭐 이슈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하지만 뭐 바닥에서 올려치고 있긴 한데 이게 지금 진짜 바닥인지 이전처럼 또 이런 바닥에서 올려치는 자리에서 밑으로 또 이렇게 꺾여 내려갈지 약간 좀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LG 플러스 저는 지금 시장에선 매수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항상 통신주들은 시장이 좋던 나쁘던 간에, 경기가 좋던 나쁘던 간에 매출이 나오는 종목이라 경기 방어주로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안 좋을 때 들어가는 게 맞는 거지, 시장이 좋을 때 이 종목들 들어가서 통신주 들어가 수익을 보겠다? 그거 완전 노. 네. 그러니까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우선 지금은 통신주들 볼 게 아니라 경기 민감주. 어저께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 줄고 있잖아요.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가 나왔잖아요. 밤 늦게까지 저도 이제 지수 보고 뭐 경기 지표도 보고 있는데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어주들은 현 타이밍에선 절대 아니니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매수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죄송스러운데 너무 매도가 심해요. 기간 외인이고 그냥 쌍끌이 매도거든요. 그냥 새파랗게 질려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 종목은 전형적으로 기간 외인 수급에 의해서 주가의 흐름이 좌지우지된다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뭐 오늘이 지나고 해서 외인과 기관들이 흐름이 갑자기 매수가 들어온다면, 특히나 이런 통신주들은 하루로 안 끝나요. 하루, 이틀, 3일, 4일 연속으로 쭉쭉쭉쭉 기관들, 외인들 매수가 들어오거든요. 보통 한 이틀 정도 매수 들어오면 그땐 따라 들어가셔도 돼요. 그래서 그때만 보시고 지금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고려아연입니다. 요즘에 그 원자재 값들 정말 잘 가죠. 뭐 금값, 어제 은이 6% 올랐나요? 새벽에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요. 와, 뭐 정말 진짜 언제까지 갈 거야? 언제 이거 팔아야 돼? 요즘에 뭐 저희 뭐 오픈 채팅방에서도 가끔씩 이제 질문을 하신 분 한 분 계셨던 것 같은데, 금 팔아야 될까요? 라고 질문하신 분이 계세요. 네, 더 가겠죠. 지금은 팔 때는 아닌 것 같고, 이 고점 포인트에서 이제 박스권 자리에 놓여 있는데 쉽게 꺾이진 않고 있어요. 근데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제가 이제 최근에 말씀드리는 재밌는 포인트들이 뭐냐면, 최근에 만도가 정말 잘 가죠. 왜 갑자기 뜬금없이 만도야 하실 수 있어요. 만도 잘 가죠. 만도의 엄마 회사, 모 회사가 한라 홀딩스예요. 주가 안 가죠.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거 올라갈 수 있는 건데, 고려아연의 엄마 회사는 뭐예요? 네, 영풍입니다. 영풍. 오히려 영풍이라는 회사가 조금 주가 포인트에서 보자면 이게 영풍이고, 추가를 해서 고려아연을 보자면, 네, 차트 흐름이 고려아연은 전 고점을 이렇게 확 뛰어넘어가는 모습이 나왔고, 아직 영풍은 네, 아직 조금 시간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하게 보건데, 영풍이라는 종목은 오히려 고려아연을 사고 싶으시다면 영풍을 보시는 게 오히려 좀 매력적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거고, 또 하나 왜 이걸 봐야 되냐? 네, 액세스 바이오라는 종목 너무 잘 아시죠? 요즘에 네, 이 종목 엄청 급등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들 제약이 이것도 엄마 회사잖아요. 따라간단 말이죠. 이런 흐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하니 만약에 고려아연을 사고 싶다. 네, 나쁜 회사 아닙니다. 정말 좋지만 영풍도 한번 같이 보신다면은 좋은 흐름이 이어가지 않을까. 그럼 영풍은 어디까지 갈 수 있다? 1차적으로 한 60만 원 초반대까지 여기 전 고점들 포인트 있고, 차트적으로 좀 더 타이트하게 하면 이런 라인들이 완성이 되네요. 그래서 고점이 여기 형성되니까 이것도 거의 비슷하네요. 이 갭을 메울 수 있는 한 62만 원 이상까지의 흐름이 보인다는 거죠. 아셨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너무 고려아연만 집중하시면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영풍도 같이 보시고, 만도가 오르면 한라홀딩스가 오르고, 엑스바이오가 오르면 리들제약이 오르고, 네, 이런 모 회사들을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한미사이언스가 엄마 회사가 오르니까 아들 회사 JBM도 같이 올랐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 기억하시고 오늘은 또 성공 투자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도전 수익률
시그널 시간인데요. 최충성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일단 제가 전날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일단 웹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DMZ도 엮여 있고 그런 경협주, 남북 경협, 그리고 최근에 이제 수돗물 유층과 관련해서 뭐 필터 샤워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자동차 부품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테마가 많이 있는 그런 좋은 종목입니다. 일단은 뭐 지금 스윙 관점에서 천천히 보시면 되고 한 1, 2주 정도면 충분히 매수 구간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자리 제가 아까 어제 저녁이랑 오늘 원고를 준비했던 이때 2,190원 구간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전일 종가 구간 일단 지금은 조금 더 눌려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2,145원 저 자리에서 진입 한번 해보시고 일단 목표가는 2,500원 정도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손절 가격은 2,000원까지 잡아드린 이유는 얘가 이제 수렴했다가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일단 지금 추세적으로 많이 눌린 상태에서 매집도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일단 지금 자리에서 상승이 살짝 나왔기 때문에 고개를 드는 모습입니다. 일단 지금 눌렸다가 다시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000원까지 열어두시고 2,000원 만약에 추세 이탈을 하면 조금 더 손절 대응 일단 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재접근하는 그런 방향으로 보시면 되고 다시 접근할 때는 역시 2,000원 구간을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거는 1, 2주 정도만 지켜보시면은 충분히 매수가 이상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이고 뭐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신다고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지금 뭐 주가 자체가 굉장히 바닥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3,000원, 3,500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뭐 제가 리딩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다면 노란톡 참여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천천히 1, 2일 정도 보시고 대응을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웹스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박원재 위원님의 포트폴리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가 터치가 된 종목들이 보입니다. 일단 디바이스, ENG 목표가 터치가 됐고 미코도 마찬가지고 두산 인프라코어, 유니셈까지 모두 수익권 안에 들어오면서 이 사이맥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외의 종목들도 만나보시죠. 네, 대부분의 종목들이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유니테스트, MC넥스까지 모두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고 더존 비주원 그리고 IC 시스템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총 누적 수익률이 13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박원재 위원님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원재입니다. 네, 위원님께서 이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첫 방송부터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셨던 시젠이 어제 보니까 31만 원대를 터치를 했더라고요. 10만 원대부터 계속 추천을 해주셨는데 계속해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시면서 30만 원대까지 보셨습니다. 이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보면 되겠습니까? 네, 시젠이라는 종목은 제가 10만 원 그 이전부터 사실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식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줬죠. 현재 가격으로 올 들어서 900%가 올랐습니다. 9배가 올랐다는 얘기죠. 성장주가 성장을 했을 때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 극명하게 보여준 종목이고 제가 근거로는 진단시장이 굉장히 성장을 한다는 근거를 말씀을 드렸고 아마 코로나19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확장되는 진단시장에 수혜주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30만 원이면 제가 생각한 목표가는 타치를 했습니다. 이제는 보유자의 영역으로 남겨두시고 신규 매수는 이제 새로 싱싱한 종목을 찾는 게 좋겠다. 당초에 시즌의 목표 시총을 10조 잡았었는데 현재 8조니까 조금 더 여력은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새로운 종목을 찾아 나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즌까지 합치면 총 누적 수익률 사실상 1000%를 넘어가시는데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작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보면 되겠습니까? 네, 오늘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이오시밀러 시장도 꾸준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성장 시장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셀트리온은 램시마, 드룩시마, 허즈마, 삼각편대에 램시마 SC 제형을 추가했고 향후 파이프라인도 아주 잘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레드 오션인 줄 알았더니 글로벌 빅파마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고요. 아마 가장 큰 시장인 휴미라가 시작되면 매출의 퀀텀 점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전환됐기 때문에 선순환 구조로 안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시 눌림은 있겠지만 방향성은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목표가 14만 원에 손절가 7만 원 대응하시면 적절한 성과가 나오실 수 있다.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투자 의견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최충성 전문위원님의 공개 방송이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